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아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기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마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지혜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업동안 쌓인제 한생강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제인은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지사다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개를 번쩍 들고 법사를 향합니다. 눈은 마음이라고 했죠. 눈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딴 마음을 갖지 말고 법에만 그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이제 자주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강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곳이 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부모와 자식은 피와 같고 그 나머지 여타의 사람들은 물과 같다. 피와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부모와 자식이 지극히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천륜이다 한다. 즉 하늘이 맺어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려고 하면은 또 하늘이 맺어준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면은 어찌 해야 될까? 같이 뭐 한솥에 밥을 먹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옷도 사입고 밥도 먹고 영화 구경도 가고 이렇게 이제 산다 해가지고 피가 물보다 진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피는 물보다 진해질까? 그것은 이제 자식과 부모와 자식의 정신세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정신세계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즉 견해가 다르면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갖지 않고 덮어놓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돈이야 그까짓 거 몇 푼 벌어봤자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또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유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박이면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같다.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여인네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친형제 자매한테는 돈 한 푼 아끼고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신우들한테 뭐 교우들한테는 거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는커녕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또 저기 일가 친지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딱 감고 외면하면서 절에서 대웅전을 짓는다 하면은 몇 억을 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어떤 답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물보다가 피가 진하다면은 내 가족에게 또 일가 친지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 누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고 또는 1년도 안 되고 그러는 이제 사람들한테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거금을 빌려주는 거고 거금을 주기도 하는 거다. 이게 뭘 말합니까? 공성북 사장님, 이걸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인간은 매우 정신적인 생명이다라고 하는 뛰어난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이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통하기만 하면은 그까지 돈은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동물 중에서는 또 뭐 하등동물도 있고 열등동물도 있고 고등동물도 있고 이렇게 동물들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명체 중에서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이런 정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대로 액면대로 맞아 떨어지려고 하면은 정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하게 되면은 남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은 아비가 아들, 딸들에게 화를 내고 너놈들한테는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겠다. 내가 사회 단체에 기부하면 했을지언정 너같이 대먹지 않은 놈한테는 일전 한 푼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모 자식이 아무리 친해도 설령 철문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계합이나 일치나 어떤 그런 그 동질감을 갖지 않고는 천륜이 될 수도 없고 피는 물보다 진할 수가 없어요. 말이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은 자기가 정신적인 단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만 영 달라졌어? 교회 미쳤나봐. 교회 미쳤나봐. 막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뭐 돈도 빌려주고 또 교회 새로 짓는다 저를 새로 짓는다 하니까 몇 억씩을 내놓고 미쳤지. 제정신이면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건 무식한 겁니다. 왜 무식한 겁니까? 인간이 지극하게 정신적인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피보다 진한 피는 또 뭐 부모 형제는 뭐 일가친지는 그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친구, 절에서 만난 친구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정신적인 생명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산주의 빨갱이들은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사상이 안 맞으면 아버지를 고발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념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주의, 이념. 그런 그 이념 앞에서 부모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지가 되고 동무가 됐을 때 서로 정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저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이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좌파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민족주의다. 아니 같은 형제끼리도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정신 사상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민족주의라는 게 무슨 그게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상이 일치했을 때 그게 진정한 민족, 즉 물보다가 피가 진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 민족의 관계, 부모 형제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이념이, 올바른 이념이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잘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대개 두 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이 타민족한테 억압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 억압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독재자들이 자기의 흉측한 의도를 성사시키려고 이제 사람들을 이용할 때 그건 이제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북한의 김일성
독재 세습 집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6.25 한국전쟁을 통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뭐 내가 꼭 특별하게 스님이어서라기보다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국토순례를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곳곳에 절을 찾아보면은 멀쩡한 절이 거의 없어요. 역사는 1400년 됐다, 1000년 됐다 이렇게 하는데 건물들은 다 새 건물이야. 고풍스러운 옛날 건물이 없어요. 왜 그러냐? 6.25 한국전쟁에 불탔다는 거야. 불타고 새로 지었다는 거죠. 역사는 1400년, 1000년, 800년 막 까마득한 이런 그 나이를 지니고 있는데 건물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때 다 타버린 거예요. 거의 70%가 타버렸습니다. 인민군 지배하에 있었던 절들은 거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만들어 놓은 조상의 어떤 그런 자치를 불태워 없애겠어요? 한국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 민족끼리 하니까 배운 놈이든 안 배운 놈이든 무식한 놈이든 유식한 놈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환자든 건강한 인간이든 다 끄뻑해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어미 아비는 또 할애비 할매는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고 옛날의 조상을 얘기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무개 조상은 어쨌고 누구는 어쨌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게 그것이 어린아이한테 참 좋은 그런 튼튼한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이 되고 역사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나라가 망한 지 흩어진 지 2000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기 뼈대가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올바른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있어도 잘못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새로 짓는 것은 쉬워도 고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한번 병들어 버리면은 겉은 후대는 멀쩡한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나이 드는 입장에서 만날 때마다 싸움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것이 뭐 잘 돼가지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말이라도 나눠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잘못을 범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도 걸핏하면은 요즘 젊은 놈들은 아주 대먹지 않아. 뿌리가 없어. 뭐가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가 그래 놓고 지 애비 어미가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젊은 것들만 자꾸 나무라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돈만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용돈을 100원달라고 하면 1000원을 줘버립니다. 또 무슨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면은 10,000원짜리 사주는 게 아니라 100,000원짜리를 사주고 차를 사달라고 하면은
뭐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를 사줘요. 그러고 앞에 노릇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사이에, 그리고 애비는 봄날 말입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둥실둥실 북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런 사이에 내 아들, 딸들의 정신을 누가 지배합니까? 정교조가 지배합니다. 내 아들, 딸들의 그 고귀한 정신세계에 어느 놈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들이 들어가 있어요. 악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산주의 악마들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악마들이 내 아들, 딸의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애비들 기성세대의 책임인데도 그 책임을 모르고 아무게 욕만 딥다 하고 욕만 한다고 됩니까? 이미 넘어갔는데 반성을 통절하게 하고 정말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절에 와서 설법을 듣고 인간을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알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보세요. 이웃에 살면서 절에 안 오잖아요. 절에 수십 년 살았으면서도 뭐 농사 짓는다 뭐 쓴다라고 하면 외면하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는데 콩 심었습니까? 심지도 안 하고 콩 나길 바랍니까? 미쳤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어떤 오늘날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잘 이해하고 알고 정말 참 속이 내장이 다 밖으로 쏟아질 정도로 참여를 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길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인 생명체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다 불자다라고 했으면 할 때 불교의 국가관은 무엇이냐? 불교의 국가관은 무엇이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기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이제 연기예요. 이러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은 진리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문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나눔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왜 협력하느냐? 왜 함께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딱 드러내주는 그런 공동체, 진리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다. 이런 것은 어떤 그런 이념과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국 불교라 이렇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죠. 그 호국 불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호법 불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법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신, 법을 진리라고 하죠. 법이신 부처님. 그렇게 부처님의 뜻으로서 나라를 지킨다. 이 말은 바로 부처님의 그런 그 가르침으로 나라를 지킨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고려시대 때 한쪽에서는 대장경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나가 싸웠잖아요. 강화도에서는 대장경을 만들고 또 여기 이제 참 처인성이나 충주성에서 김윤우 스님 같은 분은 나가서 싸웠잖아요. 거기 싸우는 것은 뭘로 싸웁니까?
무기로 싸웁니까? 무기로 싸우느냐고? 아니에요. 싸움은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대장경은 고려의 정신력이었어요. 고려의 신앙이었어요. 신앙만큼 더 큰 정신력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정신력이죠. 그래서 세계 최강의 기마 군단이 그때 당시에 13세기에 그 최강의 기마 군단이 몽골 군대였어요. 그 몽골 군대에게 30년 이상의 세월을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틴 나라가 없어요. 그런 어떤 그 고려의 위대한 정신을 사람들은 모르고 싶어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싶어 해요. 내가 어릴 때인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참 고려가 한심하다. 몽골군이 쳐들어가는데 왜 대장경을 만들고 있느냐? 대장경이 나라를 지켜주느냐? 그래 나는 어려가지고 그럴 것도 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지! 대장경이 나라를 지켜주지! 그것도 몰라! 당장 그렇게 고함을 지르죠. 정신력이 나라를 지켜주죠. 총칼은 정신력에 따르는 어떤 그런 무기죠. 도구죠. 도구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의 정신이 없으면 못 써요. 그 따위 이제 교육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켰던 건데, 그런 것은 왜 그런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까리고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자들이 깨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불자들이 절에 와서 불공만 하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을 가서 그래요. 불공을 마치면은 설법을 들어야 되잖아요. 설법을 들으면은 저처럼 오늘의 법사처럼 이렇게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설법을 들으면은 당사자의 생각의 힘이 커져요. 당사자의 생각이 쫙 열려요. 그러면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터득해서 알아요. 자각생명이에요. 그래서 가르쳐도 안 되는 그런 인간 구상들이 있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어째해라 해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이 있지만 그런 거는 퇴출시켜버리고 되는 인간만 가르치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되는 인간이 다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가를 지켜왔어야 되는데 신도라고 하는 인간 군상들은 절에 와서 설법 듣는 거를 그 영험을 모르고 또 절에서도 설법의 위대성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르는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겠어요?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들인지도 몰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라도 명명백백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무언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죠. 내가 문자를 보내면은 문자를 수시로 이렇게 본다. 확인한다. 그래서 문자가 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하고 응답을 해야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집 대문 앞에 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문 노크를 똑똑 하고 있어요. 그 노크를 똑똑 하고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 아는 척 안 하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 그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는데 안 보고 그를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을 버리라고. 내버려. 그럼 핸드폰을 가졌으면은 누구한테 문자가 오든지 이렇게 그 문자를 받고 문자가 싫으면은 그냥 이런 거 따위는 보내지 마라. 이렇게 통지를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서 이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살잖아요. 약속이 뭡니까? 정신 아닙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 그게 결과물이거든요. 약속은. 그래 약속을 했으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어요. 불편이 줄어들어요. 그래 불편이 줄어들고 이게 남는 시간에 더 다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고 자기를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념이다,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내지 어떤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참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야 인간 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그게 이제 통할 수가 있거든요. 번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사소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잘 믿겠어요? 믿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이다. 인간은 정신적이다. 이 사실에 눈을 떠서 애비 노릇도 해야 되고 어미 노릇도 해야 되고 불자 노릇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념과 뜻, 그래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불교의 이념과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연기예요. 연기 중도예요. 연기 중도가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가장 핵심적인 뜻이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아니면 자식으로서 어떻게 참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이제 알게 된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내가 기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오늘 이제 여러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 많습니다만은 의상대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의상대사는 서기 62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0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참 신라의 뭐라고 할까 귀족 계급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계급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하는 짓이 달라요. 아주 뭔가 고상한 거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19살이 돼가지고 자기 길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기 650년에 이제 중국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 고구려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에 가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못 가거든요. 그 나중에 661년이 뭐냐 하면은 660년에 백제가 망하지 않습니까? 660년에 백제가 망한 그 다음 해에 이제 원효대사하고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원효대사는 중간에 돌아오고 이제 이분은 이제 당나라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꼭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이런 부분은 백제가 멸망했다. 그래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나 좌파들은 무식한 좌파들이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백제가 망했다라고 하는 건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잘 살펴보면은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바다를 건너서 들어옵니다. 이제 신라 군대가 김유신 장군이 대총대장이 돼가지고 5만 명이 이제 백제로 이렇게 사비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비성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부여성을 들어가기 전에 충남 논산에 있죠. 논산 가봤어요? 논산에 거기가 이제 지금은 연무대라고 하는데 거기 황산벌이었어요. 그래 이제 사비성을 앞에서 지키는 거죠. 그때 이제 계백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전에 이름도 잘 안 나타나요. 그 싸움에서 이제 계백장군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제 5천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이제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백장군이 그 5천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오기 전에 뭘 했느냐? 백제가 망할 것이다. 내가 이 싸움에 나가면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자기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망할 것이다, 싸워서 이겨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행동이 달라지겠죠? 근데 계백장군은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자기 마누라, 아들, 딸들을 자기 칼로 죽입니다. 먼저 저승을 보내버립니다. 왜 보내겠어요? 자기만 죽지.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저승으로 보낸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라나 당에 끌려가가지고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왜 타국의 종이 되느냐? 그래서 죽인 거예요.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에 죽인 것이지, 가망성이 있으면 죽이겠어요? 백제가 그만큼 부패하고 있었어요. 그런 장군들, 일반 백성들하고 달리 어떻게 하든지 자기 가족을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은. 그런 어떤 웬만한 틈이, 웬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가 그만큼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는 내부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외부가 쳐들어오는 거지, 외부의 침략만으로 내부가 튼튼한데 망한 예는 없습니다. 백제가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망하겠다. 외세를 아무리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내부가 튼튼하면 망해요? 망할 수가 없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내부가 썩어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국가 기관을 들여놓고 기관 산업을 다 못쓰게 만들어 놓는 이런 어떤 그런 참 갈등과 그런 대립과 증오와 그런 투쟁 속에서 지금 나라가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가서 불을 지르지, 광주 가면 광주 가서 불을 지르지. 그렇게 나라가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언급을 한 것은 그런 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작자를 나오게 만든 국민의 어떤 저변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냐? 어미애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제가 망하고 1년 뒤에 이제 유학을 갑니다. 661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668년이 뭡니까?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은 고구려가 망하게 돼요. 고구려가 망했어요. 그래 고구려를 망하니까 고구려 이제 하고 이제 그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지배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만들고 신라 땅에는 계림도독부를 만들고 고구려 땅에는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만들어가지고 지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김유신 장군은 죽고 없습니다. 김춘추도 661년에 죽습니다. 전쟁 끝나고. 그래 이제 그 문무대왕이 그 이제 대역을 통일 대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결연히 당나라하고 싸우겠다. 절대로 당나라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문무대왕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하면은 멸망한 백제의 유민들, 고구려의 유민들이 전부 다 문무대왕 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신라하고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의정부, 매추홀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그 신라군과 20만 당나라 군대와 마르가나 군대 연합군이에요.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그거를 물리쳐버립니다. 이거는 대단한 기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큰 힘이 있었어요. 문무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놀라운 인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백제의 유민들, 고구려의 유민들이 다 신라의 편이 돼가지고 같이 당나라를 몰아냈다는 겁니다. 이 점에 우리가 깊이 착안을 해야 돼요. 그냥 백제 너가 우리한테 망한 놈들, 너가 종 같은 놈들, 고구려 너가 막 나쁜 놈들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라 지배층에서는 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이 국가 국민으로서 형제로서 그렇게 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은 백제나 고구려는 야 찬스가 왔다 들고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칼을 신라군에게 들이댔겠죠. 그러면 신라군은 백제, 고구려, 당나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제하고 일본하고 잘 통했으니까 또 일본서도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통일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661년에 가서 670년에 이제 이상대사가 귀국을 해요. 그때 중국 당나라 수도가 서안, 장안이에요. 장안에 볼모로 잡혀가 있던 문무대왕의 동생 이름 뭐죠? 김인문이라고 있습니다. 김인문이 장안에 이제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의상대사가 계시는 저런 장안이라고 하는 이런 수도가 있으면은 장안 앞에 큰 산이 있어요. 그걸 진령산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 산 이름이 종남산이었어. 그 장안 앞에 있는 남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산에를 가보고 그때 의상대사가 공부했던 곳을 가봤거든요. 그 절 이름이 지상사야, 지상사. 그래 가봤는데 어느 날 하루 김인문이 이제 그 장안에서 밤중에 흘리벌떡 의상대사한테 달려온 거야.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뭐 요즘 말로 스님이죠. 뭐 대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장안에서 소식을 듣자 하니까 당나라 군대가 신라를 그냥 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곧 거병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소식을 계림에다 전해야 됩니다. 신라에다 전해야 됩니다. 또 오늘 그 서라벌을 금성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금성에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얘기를 그 왕자의 얘기, 김인문의 얘기를 의상대사가 들으니까 정말 참 이거 예사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이제 그 지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10년째예요. 661년에 가서 670년이 되니까 10년째거든요.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김인문이 달려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신라의 백성으로서 공부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앉아있을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는 중도의 공부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그 길로 이제 서라본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통로가 산동반도에 등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등주. 그 산동반도에 와서 무집에 이제 하룻밤 잘 때 그 선묘라고 하는 여인이 이 스님을 존경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해 바다를 건너오는데 용이 돼서 스님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무슨 처녀가 말이지 스님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훌륭한 스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인품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격체를 만났을 때 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따르고. 뭐 어딜 가든지 같이 따라가고 모시고 가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자기를 대접을 안 해줘도 밥이라도 해주고 뭐 옷이라도 빨아주고 이래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이가 한참 든 뒤에서야 조금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런 스토리예요. 그때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영주 부석사 가면은 성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런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 부석사 갈 때마다 그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스님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불교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뭡니까? 신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호국사상이 들어있어요. 여인이지만, 젊은 여인이지만 뜻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 그 스님, 그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스님을 모신다. 그 스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가 신라의 서라벌에 돌아와가지고 그 급한 소식을 이제 문무대왕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 전하니까 문무대왕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당나라군을 이제 몰아내는데 그 최후의 전투가 의정부전투입니다. 의정부전투에서 이제 져버렸습니다. 당나라가. 그 이제 말갈군이 아주 싸나웠거든요. 뭐 당나라군도 세계 최고의 군대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미국 군대, 미군하고 똑같았어요. 지금 미군이 지금 적이 없잖아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군대가 당나라 군대인데 그 군대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라의 위대성이에요. 이런 신라의 자주성. 그걸 이제 계백 장군하고의 싸움에서도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 계백 장군이 결사대를 갖추고 이제 황산벌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신라군 5만이 뚫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기로 다짐을 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여에서 만나기로 당나라 군대하고 만나기로 한 날짜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소정방이라고 하는 당나라 군대 장군이 화를 내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군사령관 회의를 하는데 화를 벼락같이 내면서 신라라 군을 막 꾸짖거든요. 김주신 장군을 앞에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라군의 선봉장군이 선봉대장이 김문영이라고 하는 독전이 있었어요. 장군이에요. 선봉장이야. 네 선봉장 네가 저기 전투를 잘못해가지고 앞길을 열지 않아가지고 약속을 어겼으니까 소정방이 하는 말입니다. 저 김문영이를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해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옆에 있던 그런 이제 김유신 장군이 느닷없이 심플한 칼을 콱 빼들고 그때 빼들었을 때 눈이 그냥
몽롱하고 이 수염과 머리카락이 위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위험, 그 어마어마한 위세,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퍼런 칼로 그대로 내리쳐가지고 그 앞에 있는 책상을 반쪽으로 갈라버렸거든요. 자, 그런 위세 앞에, 그런 위험 앞에, 그런 자주성 앞에, 그런 놀라운 정신 앞에 누가 나서겠어요? 소중방이 슬며시 꼬리를 내리면서 앞으로 전투를 위해서 군 기강을 바로잡느라고 내가 좀 야단을 쳤습니다. 장군께서는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김유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나라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내몰았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서 우리가 불교의 국가관을 본다, 호국 정신을 본다, 진리 공동체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이산대사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공부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10년 됐는데 몇 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지엄 화상한테 더 공부를 깊이 해서 이제 신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기 개인의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계획을 취소하고 기국기에 올랐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발벗고 나서야 돼요. 어떤 무식한 인간은 아이고 스님 무슨 정치의 일합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저런 인간들이, 한심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그런 거 합니다. 그런 무식한 인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나무래면 또 나무랜다고 나하고 싸우자고 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피곤하죠. 또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 싸우지 10명, 20명, 100명 되는데 나는 그냥 싸움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정의를, 진리를.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이 정의의 세상이 되고 진리의 세상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국의 이원량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거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빨리 알려가지고 이걸 조처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이원량이라고 하는 의사를 그 대중을 선동한 죄로 그게 죄를 벌을 줬죠. 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원량이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중국이 딱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만 그걸 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했다면은 이 우한 폐렴이 더 일찍 끝났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간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진핑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또 시진핑의 지도력을 그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참 이런 우한 폐렴에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서양 사람들은요, 동양인을 알기에 아주 흉측한 괴물로 안답니다. 그런 우한폐렴 같은 거를 숨기고 감추고 그런 이제 전달자고 박쥐나 잡아 먹는, 처먹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황화, 그러니까 황인종에 대한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3세기에 나타난 몽골에 의한 그 흑사병. 그래서 서양 인구에 엄청난 그런 인구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그걸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틸라에 의해 가지고 그 훈족이 로마까지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몽골이 또 쳐들어갔죠. 그런
이제 그것이 있는데 이번에 우한폐렴 때문에 인종차별주의가 더 이제 극성을 부릴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외국의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되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철저한 무역대국인데 그런 나라들이 동양인을 거부하거나 한국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살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세계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참 혼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자, 이런 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선거를 똑바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지를 명백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절을 지을 때도요 나라를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뭐 흥국사도 있고 무슨 또 뭐 봉은사도 있고 무슨 절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전부 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절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과거에 좀 잘못된 학자들이 의용불교라고 했어요. 그럼 의용불교지 어쩌니까 그 당시에는 전 근대니까 왕이 그 국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시대니까. 그럼 오늘날은 뭡니까? 이건 전 국가불교예요. 국가불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불교가 정권의 눈치를 봐요. 나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종합은 무슨 불교입니까? 무슨 불교야? 같이 있으면 몰라? 그것도?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산다니 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불교죠. 송환불교는. 송환은 그런 스님이에요. 공산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송환불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 다 석가모니 물 끝날 때까지 이걸 다 해야 돼. 법회 할 때 그거 안 나왔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진리에 의해서 이 한 세대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한 세대를 살아갈 때는 적어도 진리에 의해서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째야? 아비와 자식의 아들의 정신적인 어떤 일체를 가졌을 때 그래서 수시로 대화하고 또 얘기 듣고 또 어떻게 서로 아들하고 교류하고 심지어는 아들한테 배워도 좋습니다. 그랬구나. 아이고 아빠보다가 아들이 더 잘 알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웃어가면서 아들 유생이 까분다. 그러지 말고 그 대목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 가면서 왜 자기 아들의 정신세계를 단놈이 지배하게 만듭니까? 돌았습니까? 울려서 어깨를 신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저한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펼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계명 부처님
나무가 모리불 나무